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자연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하는 존재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주가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 무장할 필요도 없이 바람 한 번이나 물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인간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과 우주가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 자보다 고귀하다. 우주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은 육체적인 강함이 아니라 사고하고 반성하며 지혜를 쌓아가는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 이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위기에서 벗어나 성숙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한다는 사실에 있으며 인간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생각을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 도덕의 근원이 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의 전 표면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 말은 사소한 것이라도 역사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 더 길었다면 그녀는 미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관련 전쟁도 없었을 것이며 모든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는 예시를 통해 작은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인간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 삶이나 인생이 크게 다른 길로 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는 데는 그다지 소용이 없을지 모르나 적어도 자기 생활의 질서를 잡는 데는 소용이 있다. 그리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진리 발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자신의 생활의 질서를 잡는 데는 필수적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일에 길든 사람은 추리적인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한눈으로 다 알아보려고 하지 원리를 탐구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원리에 의해서 추리하는 일에 길든 사람은 감정적인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원리를 구하며 한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정에 익숙한 사람은 추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 탐구에 서투르다. 반대로 원리에 익숙한 사람은 감정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에서도 원리를 찾는 경향이 있다. 이는 또한 이성만으로는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비유로도 사용된다. 보통 오르간처럼 생각하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어떤 사람을 효과적으로 반성시키기 위해 그가 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 해주려고 할 적에는 그가 어떤 방면에서 보고 있는지를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사람의 관찰이란 자신이 보고 있는 방면에서는 정당한 법이니까. 그리하여 그가 그 방면에서 보는 한 정당함을 인정해주고 그 대신 착오를 범하고 있는 다른 방면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의 착오를 지적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의 관찰은 자신이 보는 측면에서는 정당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인정해주고 나서 다른 측면의 착오를 가르쳐 주어야 효과적이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깨달아 착오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를 넘어설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착오를 범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모든 방면에서 고루 보지 못한 것은 그다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마음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세상에는 독특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평범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깨닫지 못한다. 마음이 풍부해질수록 세상에 독특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언제나 현재라는 시간 속에 안정된 자세로 있지 못한다. 초조한 기분으로 미래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 걸음걸이를 붙잡아 두려는 듯이 과거를 돌아다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하여 가엾은 우리들은 우리 것이 아닌 시간 속에서 방황하며 우리가 소유하는 지금 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인간이 현재에 안정적으로 머무르지 못하고 미래를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과거를 되돌아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현재는 종종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미래로 떠받치려 하고
즐거운 현재조차도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한다. 우리의 생각은 거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는 미래를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기만 할 뿐 현재를 살아가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행복한 사람만이 미래와 과거도 행복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령 어떤 사람을 그 용모가 아름다운 까닭으로 사랑할 적에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왜냐하면 천연두가 그 사람은 죽이지 않고 다만 그 아름다운 마 빼앗아 갔을 적에 이미 그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테니까. 이 구절은 진정한 사랑은 외모와 같은 표면적인 특성에 기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외모가 사라진다면 그 사랑도 사라질 것이므로 사랑은 더 깊고 변하지 않는 측면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고 해설된다.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지하고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에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연대와 공감으로 나아간다. 또한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직시함으로써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세상의 헛됨을 못 보는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 자신의 인생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허영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오락이 없으면 걱정으로 메마를 수 있다고 설명된다.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느끼고 자신의 운명을 직시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 슬픔에 빠진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걱정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로 위로를 받는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 사소한 일이며 따라서 작은 일로도 쉽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가 대단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상상력, 그것은 인간의 놀라운 부분이며 우리와 허위의 선생이기도 하다. 상상력은 오류와 허위의 원천이며 허영심에 빠지게 하는 선생이다. 상상력은 항상 틀리는 것이 아니기에 더욱 악의적이며 심지어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상상력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미치광이기 때문에 미치지 않은 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광기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이며 완벽한 이성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결정과 감정에 이끌린 선택을 한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추구해도 그 이면에는 필연적인 광기와 비합리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규범 자체도 일종의 광기일 수 있으며 사회가 규정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경계는 상대적이고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들도 상상력 때문에 사물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목적 없이 공부에 미치거나 일에 미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락은 우리의 비참함을 위로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 오락은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이기도 하다. 오락은 인간의 비참함을 위로하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는 가장 큰 불행이기도 하다. 오락이 없으면 근심과 불안에 빠지지만 이러한 감정은 오히려 문제를 극복할 강력한 방법을 찾도록 격려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오락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해결 노력을 방해한다면 결국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 소란과 휴식을 찾는다. 아무리 슬퍼도 특정 오락이나 소동에 집중하면 잠시나마 행복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아무리 행복해도 이러한 오락이 없으면 곧 짜증나고 불행해질 수 있다. 자랑, 허영,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즐거움, 소란, 오락,
열정거리 등이 삶을 비참함과 불안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파스칼은 우주의 거대함과 인간의 미미함을 대비하며 이 광활한 우주 앞에서 인간이 느끼는 무력감, 고독감, 불안을 표현했다. 정보와 소음으로 가득 찬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결이 오히려 더 깊은 고독감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된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끊임없이 탐구하며 답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불안을 야기한다. 파스칼은 이러한 불안과 고독을 극복하기 위해 생각하기를 강조하며 철학적 성찰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철학적 성찰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간은 천사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다. 천사가 되려는 자는 짐승이 된다. 이 구절은 인간이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존재임을 의미한다. 인간이 지나치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존재가 되려고 할 때 오히려 본래의 인간성을 잃고 비인간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와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인간 본성을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천사처럼 행하려던 사람이 짐승처럼 되는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이 천사 같은 존재이면서 악마 같은 존재, 우주의 영광이면서 쓰레기, 온 우주를 심판할 심판자이면서 동시에 괴물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습관은 첫 번째 본성을 파괴하는 두 번째 본성이다. 습관은 단순한 반복 행동을 넘어 본성을 형성하고 심지어 기존의 본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파스칼은 강조한다. 좋은 습관은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롭고 성격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기르고 나쁜 습관을 경계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자기인식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기애는 가장 큰 아첨이다. 자기애가 강하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아첨을 잘한다는 뜻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단점을 외면할 때 나타난다. 이러한 강한 자기애는 현실을 왜곡하고 성장을 방해하며 실패를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성찰, 타인의 의견 존중, 겸손함 유지, 내적인 성취와 자기 발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침묵은 가장 큰 박해다. 불이나 부조리가 발생할 때 침묵하는 것은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파스칼은 경고한다. 사회적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쁨의 침묵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더 많이 담고 있다. 파스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을 기쁨의 침묵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진정한 기쁨은 외부적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와는 별개로 내적으로 느끼는 만족과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언어는 감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한계가 있어 사랑, 아름다움, 성취감 등 강렬한 감정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내적 풍요와 만족감을 경험하는 데는 침묵이 중요하며 침묵 속에서 감정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고 찾아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는 불행히도 무언가 잘 되지 않으면 화를 낼 때만 즐길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 잘 되지 않아 화를 낼 때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인간의 모순적인 심리를 지적한다. 삶을 행복과 불행으로 나누지 말고 행복의 비율만 다를 뿐 모두 행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사람은 너무 불행해서 심지어 근거 없이도 실증이 난다. 파스칼은 인간 본성에 내재한 불만과 불행을 이야기하며 겉으로는 성공했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삶에 대한 실증과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정신적 안정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하며 진정한 행복은 마음이 평화로울 때 온다고 말한다. 물질적 풍요나
명예가 행복의 가치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없다. 타인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진정한 불행의 원인은 내면에 있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여 어떤 외부 요인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설된다. 따라서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